안녕하세요, 하락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초음파 탈취인데요. 그간 표면 처리의 전처리로 해서 한 3건 정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쓰는 그 초음파 세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전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전에 했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어떤 물건을 가지고 초음파 탈취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막 이제 때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고요. 그 초음파 탈취는 도금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도금보다도 다른 세척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볼 수 있는 게 안경점에 가서 안경에 때를 빼는 것을 갖다가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안경하고 그 유리알하고 그 다음 태에서의 그런 기름때가 빠져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왜 빠질까 하실 때는 물에 진동을 줘서 그런 물이 때리는 진동, 파동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동은 맞는데요. 물이 흔들려서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요 유튜브를 보면 표지에 이제 그 옛날 게임에서 보면 이제 파동권 사진을 올리는데, 파동은 맞습니다만 파동은 물의 그런 진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드시면 지금 이게 지금 보면 파도풀이죠. 물이 이렇게 세게 때려가지고 가서 이제 하면은 글쎄요, 물건에 가서 많은 때를 뺏길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안경테의 그 초음파 탈취에서도 이렇게 물이 넘치고 그 정도로 해서 세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물의 진동이라고 그러면 예를 것처럼 파도풀을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 힘으로 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음파의 그런 원리를 아시면은 실제로 사용하실 때 많은 응용이라든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교과서를 보면은 초음파 탈취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초음파라는 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 한계 16kHz 이상의 음파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울트라소닉이겠죠. 그리고 탈취에 사용할 때는 보통 20에서 40kHz를 사용하고, 탈취가 되는 것은 그런 전기 에너지로 이제 진동자를 움직여서 그때 진동이 음향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발생한 음파가 액체 속에 캐비테이션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갑자기 전기 에너지가 음향 에너지로 변하고 그 다음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주 진공 또는 저압의 공동이 무수히 발생하고 각 주파의 반주기 때 압축하게 되며, 이때 액체가 서로 심하게 충돌하여 매우 큰 충격이 생겨서 세정할 물건의 먼지 유지분, 그 다음에 오물 등이 액체로 이탈 분산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서로 심하게 충돌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파도풀처럼 세게 부딪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 자체로 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왼쪽에 보면은 그래도 사인 곡선이 있는데 기포 발생, 기포 소멸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위에서는 공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하고 기포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작은 그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서는 기포라고 설명했지만 그런 캐비테이션이 생겼다가 더 커지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더 커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터져 버립니다. 이때의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한번 다시 보죠. 캐비테이션이 뭔지. 여기서 기포라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포는 다른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방울로서 보통 액체 안에 기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포가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면 거품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수영장 풀에서 잠수를 하면서 숨을 내뱉을 때 올라가는 그런 버블들, 그것들이 거품이고 그 다음에 그게 기포입니다.
그래서 버블하면 어떻게 버블껌도 있겠지만은 애들이 그 비눗물로 해가지고 커다랗게 비눗방울을 만들 때 그 안에도 기체가 차 있겠죠. 만약에 그것들이 터지면서 크게 진동을 한다면 되게 위험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기포기 때문에, 버블이기 때문에. 그럼 캐비테이션이란 뭐냐? 캐비테이션은 그 빠른 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서 액체 내에 증기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면은 밥이 선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죠. 근데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물은 끓고 있는데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밥이 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압이 떨어지면 물이 끓는 점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동굴이 있는데 이거는 공동. 여기서 공은 빌공자고요. 동굴은 동굴할 때 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캐비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기체가 될 때는 급격하게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만약에 1cm, 1cm, 평방 1cm에 입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 이런 실험들을 해보신 적이 모르겠지만은 병에다 물을 채우고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보면은 갑자기 밑에가 깨져 버립니다. 유리가. 아시겠지만 병 같은 경우 밑에가 두꺼운데 어떤 힘으로 깨지느냐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가 물이 차 있는데 들면은 밑에는 갑자기 물이 올라가면서 밑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약간 진공같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서는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충격을 줘서 깨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현상을 보면은 스크류, 배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막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앞에하고 뒤에하고의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에게는 캐비테이션 코로전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금속으로 생긴 스크류가 이제 팍팍팍 패여 있는데 그런 캐비테이션으로 해서 충격으로 해서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 부식을 갖다 공부할 때 보면은 기포가 깨지는 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포가 깨지는데 이 정도로 힘이 줄까 그렇게 힘이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캐비테이션이라면 정말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아마 배관이라든지 펌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터 햄머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물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닫아버립니다. 그럼 물은 가고 있다가 물이 끊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쪽에선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급격하게 끓어오르면서 부피가 오르고요. 그러니까 배관 내에서 물이 왔다 갔다 치기 때문에 수격이라고 그런다. 워터 햄머. 되게 위험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큰 장비들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파트에 살다 보면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물을 갖다 갑자기 급하게 잠궜을 때 수도꼭지를 했을 때 보면은 옛날 뭐 다다다닥 그렇게 소리 나는 게 있는데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세정할 때는 왼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보통 탈지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물건이 올라가고 이제 두 번째 칸이 초음파 탈지를 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수평물에서 진동자가 붙어 있는데 이제 물에 파동을 주면서 이제 탈지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보면 뒤에 있는 거는 그런 세척조에 밑에 이렇게 진동자가 붙어 있고 진동자에서 이렇게 진동에 따라서 왼쪽은 40kHz 보면은 이렇게 뻘겋게 좀 약간 큰 공동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헬츠가 높을 경우에는 아주 고주파로 갈 경우에는 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작은 공동이 생기게 됩니다. 캐비테이션이. 그리고 다시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한테 처음에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익스펜션 페이스에서 팽창했고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해서 크기가 올라갔다가 이것들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뻥 깨지겠죠. 뱅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임플로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폭발은 익스플로전인데 임플로전은 내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는. 그때 힘이 얼마 정도가 되냐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약 기압을 해선 1000에서 한 5000 기압. 그 다음에 극히 높은 온도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1000에서 한 12000 K 켈빈이니까 어차피 273을 더한 건데, 그러니까 높은 온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다시 돌아갈 때의 속도는 마하 2에서 3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충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척이나 탈지를 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냐면 이제 폭발에 대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이제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폭탄이 터졌을 경우에 그러면 급격하게 바람이 가겠죠. 폭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 폭탄이 터진 근처에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밀도가 낮아지잖아요. 진공 상태가 되면은 그 공기가 처음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그 힘을 갖다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폭발이라든지 그쪽에서 나와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처음에 보면은 나무가 서 있는데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을 보시면 나뭇가지가 왼쪽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이겠지만 다시 바람이 어떻게 진공을 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죠. 이런 다시 돌아가는 그 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도 높고 속도도 마하 2에서 3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그런 제트류가 세정을 하는 겁니다. 기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한번 그림을 보자. 이렇게 쭉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뻥 터질 때 보면 한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그죠, 왼쪽으로 해서 뭔가 튀어나가듯이 하죠. 그때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표면을 때려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오물이라든지 기름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갖다 찾았어요. 그러면 A, B, C, D, E, F에서 순서를 보시면은 일단 캐비테이션이 A가 아마 맥시멈 상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른쪽엔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와서 지금 그림으로 하면 D 정도에서 일단 제트류처럼 나가죠. 그래서 마이크로 제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힘이 가서 F번에 보면은 표면을 때리기 때문에 탈지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기포가 아니고 캐비테이션입니다.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보시면은 오염물이 있는데 초음파를 때리면은 초음파로 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가지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오물 근처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임플로전,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이 터지면서 충격파로 이물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커지면서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제트류가 나오고 그것이 표면을 때려서 이물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엔진 같이 복잡한 것들을 넣어서 이제 세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탈지보다 기계 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비아라든지 정밀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 도금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통 아연 도금이라든지 장식 도금에서 초음파 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대부분 우리가 오물이라든지 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정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체로 장비가 또 비싸고요. 여기는 이제 주물로 만든 브레이크 캘리퍼의 하우징입니다. 산새우에 초음파 처리했을 때의 표면입니다. 왼쪽이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오른쪽이 처리를 한 경우에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주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안에가 약간 좀 캐비티가 있어서 곰보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산새를 통해서 스모트가 나오고 이제 그럴 경우에, 그래서 초음파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1번계 회사를 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설치했던 데가 있고요. 근데 모든 데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그 초음파 탈지가 없는 공장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그 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쓰냐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초음파에 의한 탈지 효과는 용지의 종류, 온도, 양, 진동자의 면적, 진동자에 대한 동력의 압력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 중 하나라도 부적절하면 탈지 효과가 극도로 떨어진다. 길게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트리클로 에틸렌의 경우에선 0도에서 80도가 좋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진동자의 면적은 제품의 면적과 동일하면 좋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현상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효과가 좋으나 소음이 심해질 수 있으며 너무 높으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일단은 주파수가 낮으면은 아마 실제로 초음파 탈지 하는데 가보면 되게 좀 듣기 싫은 소음이 납니다. 사람들 좀 시끄러운 것도 그렇겠지만 되게 거슬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들이 좀 낮으면은 소음이 심해지고 진동이 크고요. 전체적으로 뭐 웡웡웡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되고요. 너무 높으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건 뭐 전기값도 많이 들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진동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책에 있는 건데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쓰는 장비에서 매뉴얼을 보시고 왜 저렇게 쓸지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도가 있고 밀도가 있어요. 강도라는 거는 캐비테이션이 크게 생겨서 더 큰 힘으로 때리는 경우, 그 밀도라는 거는 작지만은 이 분포, 어떤 체적 안에서 캐비테이션이 많이 생기는 걸 얘기하겠죠. 이것들은 보시면 캐비테이션의 밀도는 캐비테이션의 강도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세척의 경우에는 강도가 중요해서 세게 때려주 기름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강도가 중요하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위에서 보시면은 주파수가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정밀 세척의 경우, 그러니까 작은 구석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강도보다는 캐비테이션이 많이 생기는 게 좋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보면은 정밀 세척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중요하고요. 보시면 밑에 그림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0kHz일 경우에는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캐비테이션의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104kHz에서 고주파일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캐비테이션의 크기는 작으니까 강도는 떨어지지만 밀도는 높아지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강도는 약해지고 피세척물의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 다음 밀도가 높으면 침투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정밀 세척에 유리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써보시면 아마 물건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고요. 세척력에 보시면은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어느 파동에 맞느냐에 따라서 지금 물체가 우리가 세척할 물건들에 대해서 캐비테이션이 효과적으로 이제 제트류로 해서 물리적으로 때릴 수 있는지 그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실험하는 걸 보면은 알루미늄 포일을 놓고서 보면은 보시면은 일정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기계에서 어떤 진동을 줬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위에는 26kHz고 35kHz, 밑에는 35예요. 26인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강도가 세겠죠. 그래가지고 움푹움푹 패인 거 보시면은 아래보다 큽니다. 아래는 움푹움푹 패인 강도로 생각한다면 적은데 이 패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초음파 탈지는 일단 원리를 아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 매뉴얼을 보시면서 왜 온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주파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떤 위치에 놓을까를 고민하실 때 이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그 전처리의 불량을, 전처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든지 적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량,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고요. 이 사진은 물 안에서 총 쐈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비테이션이 생겨서, 그렇죠,
총이 빨리 나가면서 온도가 높으니까 다시 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